안녕하세요. 허태근입니다. 우리는 지금 참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다. 그죠? 이렇게 편리한 시대에 살 수 있었던 것은 물론 과학기술이 가장 큰 역할을 했겠죠. 그러나 그 못지않게 큰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세계 지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계 지도에 대해서 누가 언제 어떻게 해서 만들었는지 잘 모르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또 잘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를 전공하는 학자들만 연구해 왔고 또 알고 있는 지식이 되고 말았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세계 지도가 언제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가는 그 역사에 대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인류의 문화는 대략 한 5,000년 전부터 만들어졌다고 한다. 그죠? 근데 이 인류 문명의 발생이 되고 나서 약 3,000년 정도 더 지나서 지도의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당시 지도는 우리가 지도라고 하기보다는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약도나 또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다시 말해 누리고 있는 그 땅에 대한 영역도에 불과했겠죠. 이런 영역도를 중심으로 주로 진흙판이나 또는 흙급, 즉 천에다가 그렸다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는 고대의 지도를 마파다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마파라는 무슨 뜻이냐? 마파는 흙급 또는 천이라는 뜻이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할 때에 마파에서 그 어원을 찾아가지고 맵이라고 하죠. 그럼 마파가 MAPPA죠. 그죠? 그럼 이 마파의 유래에서 MAP, 즉 영어 맵이라는 스펠링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마파라는 것은 우리가 주로 내륙을 중심으로 자기가 살고 있는 영역을 중심으로 그려진 지도이니까 이것은 사람이 발로서 걸어 다니면서 볼 수 있는 거리는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릴 수 있는 면적도 사실상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보지 않은 곳을 어떻게 그렸는가? 어떻게 그리겠어요? 상상으로 그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진 고대 마파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동양에서는 바로 당시 바빌로니아에서 만들어진 점토판 지도가 있습니다. 이 바빌로니아 점토판 지도는 크기가 아주 작아요. 우리 손바닥보다 조금 더 클까요? 가로 8.2cm, 세로 12.2cm 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 지도를 잘 살펴보면은 거기에 유프라테스 강도 있고 그리고 티그리스 강도 나오고 그리고 페르시아만도 표기가 되어 있고 또 바빌로니아도 표기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가보지 않는 곳은 상상으로 이렇게 그려놓은 것을 볼 수 있죠. 이런 고대 바빌로니아 점토판 지도가 동양의 마파를 대표할 수 있고 서양의 마파는 뭘 대표할 수 있느냐? 바로 고대 로마 영역을 표기한 지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포이팅거 지도라고 하죠. 이 포이팅거 지도는 당시 로마 대제국을 건설했던 옥타비아누스, 그러니까 대제정 시대 때의 그 옥타비아누스의 절친이었던 아그리파 장군을 시켜가지고 자네가 우리 이 대로마 제국을 표기할 수 있는 지도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라. 그래서 명을 내렸고 그 명을 받잡고 아그리파 장군이 약 20년간 정보를 수집해요. 그리고 지도를 제대로 만들기도 전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그리고 그 정보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가 약 400년이 지난 후 이 지도를 로마에서 만든 거예요. 그런데 당시 지도의 표기를 보면은 그 내용은 주로 마파니까 자기가 다니는 영역을 중심으로 제일 상세히 그렇겠죠. 그래서 이 지도의 약 6분의 5가
지중해 근처를 중심으로 그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또 3분의 1 정도가 로마 중심이에요. 그럼 이 지도의 표기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되어 있느냐? 바로 이베리아 반도, 지금 스페인이죠. 이베리아 반도에서 로마, 즉 이탈리아를 거쳐가지고 쭉 돌아서 동양 인도까지 표기한 거대한 지도입니다. 근데 이 거대한 지도를 전부 다 그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포커스가 뭔가 55개, 다시 말해서 55개가 아니라 555개의 여기에 해당되는 역참을 포커스를 해가지고 역참에 이 A 역참에서 B 역참까지 거리, 그리고 그 다음 역참까지 거리해서 555개의 역참을 중심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아마 13세기 중반기까지 존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265년에 프랑스의 한 수도사가 그걸 가지고 다시 복사본을 그린 거죠. 복사본을 그렸는데 그 복사본이 크기가 양피지 11장에 길이가 7m입니다. 대단히 길죠. 그리고 폭이 30cm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려가지고 쭉 전해 오다가 그 미술품을 소장하기를 좋아하는 포이팅그라는 사람이 소장을 하고 있었죠. 그러다 이것을 오스트리아 도서관에다가 기증하면서 그 지도 이름을 이 소장한 사람의 이름, 즉 포이팅그의 이름을 따가지고 포이팅그 지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서양에서는 마파라면 포이팅그 지도가 대표적이고 동양에서는 고대 바빌로니아 지도가 대표적이죠. 근데 문제점이 뭐겠어요? 내륙이다 보니까 사람이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거리가 한정되어 있고 눈으로 보는 거리가 제한적이죠. 그래서 이 늪이 넓은 세계를 표현하기는 역부족입니다. 더구나 이 지구의 약 70%가 바다죠. 30%가 육지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30%가 70%를 표현하기는 역부족인 거예요. 그래서 세계 지도의 근원은 마파가 아니라 바다에서 거리를 나타내고 목적지를 나타내고 또 암초가 있는 부위를 나타냈던 그 차트가 오히려 세계 지도의 근원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계 지도의 근원 차트인데, 그럼 그 차트가 어느 나라에서 제일 발달했느냐? 그건 그리스입니다. 왜 그리스에서 차트가 가장 발전했을까? 이유는 당연하죠. 환경 결정론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네. 그리스는 아시다시피 험악한 산악지대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그리스는 조그만한 평지만 있으면은 집주, 즉 모여 사는 거예요. 모여 살고 거기에 마을을 형성하죠. 폴리스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넓은 광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고라라는 의회 장소를 만들고, 그리고 조금 높은 곳에는 신전 아크로폴리스 하는 것을 만들어서 그들이 수만 개의 폴리스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게 그리스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들은 평지가 적다 보니 당연히 먹을 게 없죠. 거기다가 척박한 땅입니다. 그래서 그리스인들이 생계를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바다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기원전 약 8세기경에는 1년여 가뭄이 들어가지고 비 한 방울 오지 않았습니다. 더욱 절실하게 어디로 나가야 된다? 바다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바다로 나가가지고 이들은 양탈을 하거나 무역을 하거나 고기를 잡거나 하는데, 내가 갔던 지역을 표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가는 곳을 하나씩 하나씩 만든 것이 차트입니다. 그 차트를 연결하니까 이것이 해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도는 기원전 6세기 전후로 해가지고 아낙시만드로스가 만든 해도가 대표적이고, 그 다음에 기원전 5세기경에 헤카타이오스가 만든 지도로 발전되어 오는 겁니다. 이래서 이런 해도가 지중해 연안을 중심으로 쫙 해서 하나씩 정보를 모으니까 아주 상세해져요. 그리고 또 이들이 지중해 연안을 다닐 수 있었던 가장 좋은 환경적 조건은
위도상으로 봤을 때에 30도 내외가 되는 그 위치가 북이 남이 30도 내외가 되는 쪽에서 이게 몬순풍에 의해, 즉 계절풍에 의해서 배를 바람의 동력을 이용해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북이 남이 65도 전후가 가버리면은 편서풍에 의해 가지고 갑자기 폭우가 내리기도 하고 바람이 강풍에 의해서 배가 넘어지고 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은 사람들이 가기 힘이 들고 이 계절풍에 의해서 이동하기 좋은 지중해 연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곳을 다니면서 무역을 하고 고기를 잡고 정복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리스가 기원전 8세기경부터 굉장히 넓은 대제국을 건설했습니다. 이제 여기 이 지도가 있으니까 이 지도를 중심으로 본다면은 자 보세요. 지금 이게 옛날 프톨레마이오스가 만든 지도입니다. 이 지도가 2세기경에 만들어진 지도인데 이 지도는 오르텔리우스, 즉 16세기경에 오르텔리우스가 만든 지도에 처음으로 아메리카가 처음 나타납니다. 콜럼버스가 발견했던 아메리카가. 그 아메리카가 나타나는 오르텔리우스 지도가 나오기 이전까지 대략 1300-400년 동안의 표준 지도로 알려졌던 지도가 요겁니다. 요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지도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가 그 과정을 이제 보게 될 것인데 여기에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리스의 위치는 자 보세요. 이게 지금 로마입니다. 로마 그죠? 로마고 그 다음에 이게 그리스 뭐라고 해야 돼? 그리스. 예. 그러니까 이 그리스에서 요곳에서 이놈들이 쫙 중심을 해가지고 여기 흑해 연안이고 요래 쭉 지중해 연안입니다. 이쪽으로 쫙 해가지고 자 이베리아 반도 그리고 로마 지역이죠. 그 다음에 그리스 밑에 요래 쭉 돌아가지고 페르시아 지역, 이집트 지역,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게 티니지 지역, 알제리 지역, 그리고 요쪽까지 전부 이 바다를 중심으로 싹 거대한 식민지를 장악한 나라가 바로 그리스입니다. 이들이 8세기경부터 거대한 식민지를 장악해서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뭐라고요? 환경 결정론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다로 나가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한번 갔다 온 데마다 지리적 정보를 축적해 가지고 표기를 하고 그것을 모아서 만들어진 것이 차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차트가 세계 지도의 근원은 마파라기보다는 차트다. 왜? 마파는 지구의 30%가 내륙이지만은 차트는 바다 중심으로 그려진 해도니까 바다가 70%죠. 70%의 바다를 중심으로 그려지는 것이 세계지도의 근간을 더 쉽게 볼 수 있고 또 바다에서 파노라마식으로 즉 부감적 효과를 쫙 육지를 바라보는 게 더 그리기가 쉬웠던 거죠. 그래서 먼저 세계지도의 근원은 마파 즉 내륙을 중심으로 그려진 지도가 아니라 바다를 중심으로 그려진 차트가 세계지도의 근원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이 지도는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를 할 순서는 세상의 중심과 지명의 유래는 어떻게 나왔느냐. 세상의 중심은 전부가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이 중심이죠. 그죠? 예. 그러면 유럽이란 이름, 아시아라는 이름, 리비아라는 이름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느냐. 그걸 한번 알아보고 두 번째는 세계 지도의 근간 차트 그리고 마파 지금까지 쭉 그 건을 대략적으로 설명했는데 그걸 좀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고 세 번째는 2세기 에라토스테네스가 지구 둘레의 계산을 했는데 놀랍게도 그 오차는 약 16%밖에 안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에라토스테네스가 그 지도의 즉 지구의 둘레를 계산할 수 있었느냐 그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 그 다음 세계 지도를 만드는 데 공헌한 알렉산드리아 상권이다.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는 아시다시피 기원전 334년부터 약 10년간 알렉산드로스 즉 알렉산더 대왕이 동방 원정을 갔죠. 이 동방 원정을 가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경제의 중심지를 아주 많이 만들었죠. 그게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그 알렉산드리아 중에 가장 핵심적인 지역이 바로 지중해에서 홍해를 넘어가는 그 언저리에 있는 이집트입니다. 이 이집트 알렉산드리아가 100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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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년
당시의 세계 무대의 중심이죠. 경제의 중심이고 또 어쩌면은 정치의 중심으로까지 한때는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한 알렉산드리아 상권이 없었더라면은 오늘날 프톨레마이오스 지도가 만들기가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프톨레마이오스 지적 호기심이 만든 세계지도. 그래서 이 세계지도는 호기심이 없으면 만들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으면 그 오차는 뭐가 있는가, 오류는 뭐가 있는가, 그걸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지명의 유래와 고대인들의 세상의 중심관이다. 예, 세상의 중심관. 교회는 예루살렘이 세계의 중심이 되겠죠. 고대 바빌로니아는 바빌로니아가 세계의 중심이 됩니다. 지금 중국 하는 게 뭐죠? 지구의 중심, 세상의 중심이 된다 해가지고 중화인민공화국이 되어 있습니다. 지구가 둥글잖아요. 둥그니까 대한민국도 세계의 중심입니다. 또 티니지도 세계의 중심이죠. 어디를 가더라도 모두가 세계의 중심이죠. 그거는 둥그니까. 그래서 이런 고대인들의 세상의 중심과는 바로 자기를 중심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자기를 중심으로 만들어지면서 이 지명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유럽이라는 지명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유럽. 자, 세계 문명의 발상지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죠. 이 메소포타미아인들이 해를 딱 쳐다보니까 해가 서쪽으로 진다, 그죠? 해가 서쪽으로 지는데 그 서쪽이 바로 로마 쪽입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인들이 해가 지는 방향을 에레버 보시는 대로 그래서 에레브라 해가지고 이거를 이 에레브라는 말이 어순이 변화되어서 유럽이 됐다라는 설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세계 지도에 가장 큰 공헌을 하고 사실상 세계 지도를 만든 사람들은 그리스인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는 신화의 나라잖아요. 그 신화의 나라인 그리스 신화가 지명에 반영되었을 가능성은 가장 크다고 봐도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럽이라는 이름은 그리스 신화의 주신인 제우스죠. 이 제우스가 상당히 바람둥이라는 건 우리가 뭐 어려서부터 본 뭐랄까 이야기책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제우스의 연인이라고 불려졌던 피니키아 공주 이름이 에우로파라고 합니다. 이 에우로파라는 이름에서 에우로페가 되고 에우로페가 오늘날 영어식 이름 유럽으로 불려진다는 거죠. 이게 이제 가장 근사치 가깝겠죠. 그죠? 왜냐하니까 유럽을 에우로파를 에우로페로 바뀌었고 에우로페가 지금 유럽 할 때 스펠링이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럽은 이런 이름에서 만들어졌다는 유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아시아입니다. 아시아는 아시리아어로 아수 ASSU 해가지고 아수랍니다. 아수. 그렇죠? 이렇게 아수인데 이 아수라는 말은 메소포타미아인들이 해가 뜨는 쪽이 자기들이 살고 있는 동쪽이에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인들이 해가 뜨는 동쪽을 아수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이 아수라는 말이 변화돼 가지고 아시아가 됐다라는 설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 아시아라는 이름은 보시는 대로 프로메티우스의 어머니, 그래서 신화에서 프로메티우스의 어머니를 우리는 아시아라고 불렀다고 해요. 그래서 그 프로메티우스 어머니의 이름을 따가지고 아시아다라는 지명이 생겼다는 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그러면 리비아는 어떻게 생겼느냐? 리비아. 자, 리비아는, 이거는 이집트인들이 리비아, 옛날 로마 시대 카르타고죠. 그 카르타고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베르베르족이라 했는데 이 베르베르족을 이집트어로 리비아라고 불렀대요. 그래서 리비아라는 이름이 생겼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보시는 대로 여기에서 그리스의 여신 리비아에서 유래했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오늘날 리비아, 아시아, 유럽의 그 의원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아마도 그리스인들이 지도를 만드는 데 가장 크게 공헌했고 또 프톨레마이오스 역시 그리스인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그리스 신화에서 유래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만들어진 지도가 여기 보시는 대로 요게 에우로페, 그죠? 에우로페. 이거는 이제 오늘날 유럽이라고 이야기하죠. 리비아, 아시아. 요렇게 지구는 평면으로 둥글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바깥에는 요렇게 자 지구에서 딱 떨어지면 낭떠러져 딱 떨어져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세 개로 딱 나눴는데 여기 지금 지중해죠, 그죠? 예, 이게 지중해. 이게 로마하고 그리스잖아요. 여기 이제 흑해고. 그래서 여기 리비아, 아시아 이래서 지구를 세 등분한 것이 아낙시만드로스 시대의 이 지도, 아낙시만드로스가 그린 지도입니다, 이게. 여기서 이제 또 지구를 이렇게 3등분 세상의 중심을 예루살렘을 보고 있는 이게 티오 지도입니다. 티오 지대. 중세 유럽에서 세상의 중심은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놨고 여기 보면은 파라다이스 해가지고 천국을 딱 만들어 천국, 그죠? 이제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래서 이런 지도들이 세상의 중심이 전부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지명은 이런 유래에서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공상을 도상화한 세계지도 마파라였습니다. 자, 제가 강의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죠. 마파라는 것은 뭐라고 이야기했죠? 헝겊이다. 그럼 지도를 어디에 그렸다? 헝겊에 그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헝겊에 그렸는데 헝겊에 그릴 수 있는 면적이 제한되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또는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영역을 중심으로 그릴 수밖에 없고 가보지 않은 지역을 어떻게 상상으로 그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대로 이게 지금 바빌로니아 지도입니다. 점토판 지도입니다. 이게 지금 8.2cm, 이게 12.2cm라는 거예요. 이 점토판 지도에다가 이렇게 그렸는데 여기 보시면은 자, 1대 있죠. 1번. 예. 요 1번이 당시에 우리가 산을 나타낸다고 해요. 산을. 그 다음에 이제 2번 요 지역과 4번, 5번, 8번, 11번, 12번 원을 그려놨죠. 이것은 고대 국가를 표기한 것이에요. 고대 국가.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쭉 내려보시면은 여기 지금 있죠. 13번. 여기에 이제 바빌로니아라고 표기된 겁니다. 바빌로니아.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내려다가 짜짜 이렇게 직선으로 끊었는데 자, 이게 유프라테스 강이랍니다. 요게 티그리스 강이에요. 티그리스 강. 그 다음에 이제 9번과 7번 요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지역은 습지를 표시한 거라고 합니다. 습지. 그 다음에 8번 요 지역이 요게 지금 페르시아만으로 표기된 겁니다. 6번은 정확하게 뭔지 모르죠. 그럼 이제 이렇게 세상을 어떻게 원반 모양으로 둥그렇게 평면, 접시처럼 평면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떨어지면 죽는다고 본 거죠. 그리고 여기에 지금 자 18, 19, 22, 21, 22 이런 거는 상상의 섬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쭉 설명을 해놨는데 이래서 고대 바빌로니아 지도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그려진 영역도에 불과하고 가보지 않은 것은 이렇게 상상으로만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아까 이야기했던 자 이거죠. 포이팅거 지도입니다. 이 포이팅거 지도가 크기가 13세기에 프랑스에서 만든 한 수도서 만들었던 양피지 11장이 만들어졌죠. 길이가 7m입니다. 폭이 30cm예요. 그래서 555개의 역참을 중심으로 A 역참에서 B 역참까지 가는데 거리가 얼마고 해서 쫙 그려진 겁니다. 근데 이 지도가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지중해 연안이 약 6분의 5가 됩니다. 그 중에서도 로마가 또 3분의 1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중에서 거의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는 상세하지 않겠죠. 그래서
역참을 중심으로 그려졌다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보세요. 왜 그랬을까? 거대한 로마 제국을 지금의 스페인, 즉 이베리아 반도에서 인도까지 쭉 연결되어 있는 그 대제국을 통치하려니까 빨리 가는 길,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데 시간이 얼마 걸리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통로를 중심으로 그려지는 것이 당시 보이팅거 지도의 특징이죠. 그래서 이 지도가 13세기 중기까지, 즉 1265년도에 보이팅거 지도가 만들어졌으니까 그때까지 원본이 남아있었다고 추정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지도는 원본은 지금 없고 보이팅거가 가지고 소장하고 있던 이 지도만 오스트리아 도서관에 현재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는 대로 마파는 여기 되어 있죠. 이 마파라는 스펠링에서 맵, 지도의 원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세계 지도의 근간은 차트다라고 했다. 그죠? 그럼 아까 이제 세계 지도의 근간은 차트. 왜 그렇다고 했죠? 지구는 약 70%가 바다입니다. 바다에서 육지를 파노라마식으로 부감적 효과를 기대하고 보는 것이 더 크겠죠. 육지에서 바다를 보는 것은 일면만 보지만은 배를 타고 육지를 보는 것은 부감적 효과가 훨씬 큽니다. 그래서 세계 지도의 근간은 해도, 즉 해도에 뿌리는 차트, 그 차트를 모아서 하나의 해도가 된 거예요. 그 해도로서 대표적인 6세기 아낙시만드로스가 이렇게 해도를 그린 겁니다. 이 해도들을 보면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가다 보면은 뭐가 암초가 있고 어디가 뜯고 어떤 지역이 만들어지고 유속이 빠르고 이렇게 지리지에 아주 상세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리지 안에 소속된 지도가 이런 지도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원전 6세기 아낙시만드로스가 원반 모양으로 세 구역이죠. 유럽, 아시아, 리비아 이렇게 해서 세 개로 이게 이제 가운데 나일 강이죠, 그죠? 이게 이제 파시스 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게 지중해죠, 그죠? 이렇게.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그리스인들이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세계 지도를 만드는 데에 가장 크게 공헌했고 가장 많은 정보를 가졌느냐? 뭐 때문이라 했죠? 환경 결정론이다. 왜? 그리스는 지중해 연안의 계절풍 바람을 이용해서 그 바람으로 배를 이동할 수 있고 그 배를 가지고 요렇게 세계 보세요. 자, 이게 지금 세계 지도다, 그죠? 지중해 연안을 해가지고 이 지도 본다면은 이렇게 이베리아 반도 쪽으로 해서 로마, 그 다음에 요 흑해 연안까지 돌아가지고 여기 지금 옛날 페르시아 제국이죠. 여기 이집트죠, 그죠? 이집트.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티니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알제리. 지금 옛날 카르타고 왕국이죠. 카르타고 영역이죠. 그러니까 요 지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바다를 쭉 따라다니면서 그리스가 거대한 식민지를 개척했고 자기들이 간 개척지를 중심으로 차트를 그렸고 그 차트를 모아서 이런 지도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내놨는데 빨갛게 되어 있죠, 그죠? 요게 40도죠. 위도수 40도, 그죠? 30도에서 40도 요 사이가 계절풍이 불기 때문에 요 자리를 중심으로 이거겠죠? 배를 이동해 다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인들이 해도를 완성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